시민생활 속 건강지킴 클리닉 시민건강놀이터 자문위원단에게 물어봐. 안녕하세요. 오늘 진행을 맡은 정진주입니다. 우리 현대인들은 정말 다양한 스트레스를 직면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병 그리고 고질병까지 이어지는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정확하게 트라우마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? 트라우마가 이제 여러 관점에서 사실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워낙에 요즘 트라우마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. 네. 개인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트라우마에 노출될 확률이 보통 70%라고 합니다. 만약에 임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PTSD라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.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아주 충격적인 어떤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거나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한 것을 내가 목격한 경우,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아주 친밀한 가족이나 친구나 친인척이나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한 경우인데, 이 경우에는 그 경험이 아주 갑작스러워야 되고 아주 충격적인 경험일 때 이제 성립하고요. 네 번째는 또 내가 어떤 업무에 종사하는 나의 직업상 트라우마의 디테일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자주 노출되는 경우입니다. 예를 들자면 신체적, 심리적, 어떤 여러 사회적인 관점에서 내가 이 이후에 굉장히 그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면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. 정말 다양하게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타나는 증상들이 꽤나 다양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?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어떤 것이냐?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크게 4가지 증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각성 반응이에요. 그러니까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. 그리고 긴장해 있는 거죠. 다시 또 그런 어떤 유사한 것에 노출이 되거나 뭔가 비슷한 것을 보거나 그런 유사한 장소에 가거나 릴렉스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수면에 문제가 생기고요.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예민해집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일련의 각성 반응에 해당하는 그런 증상입니다. 두 번째는 계속해서 재경험을 하는 거예요. 그게 너무 끔찍하고 힘들었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. 꿈에서도 악몽을 꾸고 지나가다가도 비슷한 사람을 보면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고, 그러면서 또 따라오는 또 하나의 이제 세 번째 증상은 회피 증상입니다.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러한 장소, 그러한 사람, 또 그러한 대화, 또 이런 것을 생각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피하게 되는 거죠. 마지막 네 번째 증상은 부정적인 정서적, 인지적 변화입니다. 세상은 안전하지 않아.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. 세상은 불공평해. 이렇게 굉장히 일반화해서 인지적인 것에 부정적인 변화, 이렇게 4가지 영역의 증상들이 우리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이라고 합니다. 3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트라우마 증상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늘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트라우마에 대한 유형이 또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? 네,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이제 이 나타나는 장면이나 맥락이 굉장히 다양한데요. 개인 간에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고, 또 집단에서 전체적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고, 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. 또 대인관계상에서 주로 또 많이 발생하는 트라우마가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달적인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,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트라우마 유형인데, 특히 이제 발달적인 트라우마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은 특히 이제 아동기에 경험하는 부정적인 경험과 특히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말씀에 이어서 바로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신 부정적인 아동기 경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부정적 아동기 경험은 이제 아동기 역경 경험이다 그래서 그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에서 ACE 스터디, 해외에서는 굉장히 이게 대형 연구 과제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런 프로젝트고, 지금도 굉장히 그 연구는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. 이 아동 청소년들이 어렸을 때 집에서 정서적인 학대, 불안정한 환경과 관련된 요인입니다. 이것은 가정 내에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었다. 이게 이제
가정 내 불안정한 환경이고요. 방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정서적 방임이고 하나는 물리적 방임인데, 정서적인 방임은 아이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는 거예요. 물리적인 방임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줘야 될 것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.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적절한 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아이를 학교에 못 가게 한다거나,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이 몇 가지를 경험하였느냐에 따라서 이 위험성이 높아진다. 결국 보니까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어서도 너무나 많은 이 위험에 노출이 되고, 서구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트라우마에 민감한 사회를 만들자, 트라우마에 민감한 조직을 만드는 것까지,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확대돼서 적용을 하고 있죠. 트라우마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다행인 것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. 대부분은 잘 극복합니다.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, 주변에서 특히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기다려 주고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런데 3개월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꼭 정신건강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참 다행히도 회복 탄력성이 인간에게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네요. 그러면 이 회복을 하는 단계가 또 있을 것 같은데, 네. 회복 단계는 어떻게 네. 진행이 됩니까? 미국의 주디스 헐먼이라는 정신과 의사인데, 이분은 오랫동안 이런 결과에는 회복에는 단계가 있더라,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, 최근에 이제 새로운 모델로 4단계를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. 첫 번째는 일단 안정과 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. 누구나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더 이상 전반적으로 내가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돼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든지 안전하다라는 걸 느끼고, 이제 그 상황은 끝이 났고 나는 이제 내가 통제 가능하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이제 더 이상 그 트라우마 상황에 놓여 있지 않더라는 거, 이것을 깨닫고 요런 어떤 이 프로세스하는, 이런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 재연결이라는 과정이에요. 이 연결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와의 연결을 말합니다. 주변 사람과의 연결이고요. 내가 이런 모든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과 연결을 다시 확보하는 겁니다. 마지막 단계 회복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저스티스다, 정의다.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런 응징을 하고 뭔가 이 원인에 대한 정의를 회복할 때 이 피해자들은 완전하게 회복된다라고 해서, 많은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이 결국 이 회복 단계를 같이 할 때 진정한 회복은 온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즉 주변 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네요.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. 그런데 이게 아무리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도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면은 결국 스트레스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트라우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, 트라우마는 곧 스트레스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,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현명한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? 첫 번째는 아까 안정과 지지에도 나왔지만 안정화 기법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안정화 기법은 내가 정서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이럴 때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들이에요. 요즘 많이 우리가 권장하는 거는 복식 호흡입니다. 근데 복식 호흡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호흡법이 아니다 보니 좀 어려워요. 안 그러면 심호흡을 하는 겁니다. 이렇게 내쉴 때를 길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. 그럼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돼요. 그다음에 또 착지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,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현실감이 막 안 생기고 내가 어리벙벙하고 멍하고 이럴 때 현실로 되돌아오게 하는 기법이에요.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내 발바닥을 이렇게 쿵쿵쿵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. 그래서 이게 많은 감각들을 동원을 하면 내가 지금 현재 here and now 현재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고,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내가 굉장히 이 현재를 만끽할 수 있고, 이런 과거나 미래에 있는 스트레스에서 좀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행동 활성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. 활동을 많이 하시길 권합니다. 활동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내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하는 건 신체 건강, 정신 건강에 다 좋습니다. 내가 뭔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내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에
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.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우리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만큼 건강한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뻔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는 것,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것만큼 또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. 참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마지막이 가장 인상이 남을 것 같습니다. 희망을 가지세요 라는 아주 긍정적인 메시지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. 자, 오늘은 트라우마에 대해서 원인과 증상, 그리고 극복 방법, 그리고 현명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까지 모두 알찬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. 오늘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현진희 교수님과 함께 했고요. 시민건강놀이터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